중국이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고율 관세로 인해서 경제 침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결과로 진행될지 여러 전문가들의 전망이 넘치고 있습니다. 또 홍콩 이슈는 동북아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고 중국 공산당에게는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나올지 다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공산당이 섣불리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홍콩에서 이른바 범죄자 본토 송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시위가 파업과 물리적 충돌도 일어나면서 이제는 민주화 운동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콩의 시위대는 그들뿐만 아니고 본토인들에게 홍콩 사태를 알리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본토인들이 드나드는 기차역 같은 곳에서 시위를 하거나 또 앱을 이용해서 본토에도 이 운동이 전파되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향후 어떤 형태로든 급격한 변화가 오지 않을 수 없어 보입니다. 그것은 중국의 발전이 아니라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의 현 체제에 엄청난 시련을 가하는 것이 될 겁니다. 그 결과가 많은 피해를 치른 후에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극복될 것인지 중국과 홍콩이 일반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귀결될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을 수습해야 할 위기에 처한 중국 공산당 정부와 시진핑은 또 이전부터 세계를 상대로 그들이 지배체제를 확산하려고 해오고 있던 1대1로 중국 제조 2025, 중국군의 강화 이런 등등의 일을 벌려놓고 있는데 이런 일도 수습을 해야 됩니다. 중국을 둘러싼 모든 정황이 중국 공산당 정부가 위기로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의 한국 정부는 문재인이 2017년 12월에 중국을 방문해서 북경대 연설을 하면서 시진핑 주석이 내놓은 중국몽과 함께 하겠다고 해서 중국을 따르겠다는 뜻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중국에 대해서 일관되게 저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중국 공산당 정부와는 협조를 하는 한편으로 미국과 일본 등과 적대 관계를 가지는 것이 맞는지 위에서 홍콩 사태를 봐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중국 국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알아봄으로써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 정권이 중국 시민들의 자유로운 정치 행위를 통제하고 중국 공산당이 원하는 사회를 완성하기 위해서 중국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정부가 국민 감시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그 정보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정보의 소스는 지난 5월 29일자 미국의 CPDC, 즉 현존하는 위협 중국에 관한 위원회 사이트에 소개된 중국의 대량 감시 체제 구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간은 좀 지났지만 중국의 현황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사이트에 나온 해당되는 칼럼의 서두는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중국 정부가 하고 있는 지속적인 감시가 중국인들의 사생활을 제거해 왔다. 이것은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안타깝게도 이 사실은 잘 인식되지도 보고되지도 않는다. 상황을 더 나쁘게 하는 것은 중국이 이러한 기술을 다른 전체주의 국가들에게 수출한다는 것이다. 그들로 하여금 그 나라 국민들을 더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해준다. 중국은 어느 다른 국가보다 더 우리를 조지 오웰의 악몽 같은 1984의 디스토피아 악몽으로 데려간다. 대량 감시는 중국 공산당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그들의 오랜 믿음인 사상 통제를 지속하게 하고 있다. 출판된 정치적 사고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이념과 점점 더 같게 되어야 한다. 또는 더 적확하게는 그 지존의 당 지도자 시진핑의 사고와 일관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상 통제는 사람의 행동을 모니터해야 하기 때문에 대량 감시가 필요한 것이다. 중국은 그 정교한 인구 통제 네트워크를 배치할 수 있게 해주는 대량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돈을 써왔다.
오웰의 오시아니아에 나오는 당이 그러하듯이 그 이유는 체제에 반하는 민중 봉기가 일어날 어떤 가능성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까지가 그 칼럼의 서두 부분을 직접 번역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디지털 감시 시스템의 구체적 구축에 관한 내용을 칼럼 내용으로부터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도시와 농촌 전체를 겨냥을 해서 전국에 27억 개의 카메라를 사각지대 없이 설치한다고 합니다. 이미 설치된 5천만 개의 시각인식 카메라에 더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디지털 감시 시스템은 다른 감시 수단들, 즉 은행 데이터, 모바일 결제 앱, 위챗, 사회 신용 점수, 영어로 번역하면 소셜 크레딧 스코어라고도 합니다. 또 3세대 신분증, 생체 정보, 장성 방화벽, 영어로는 그레이트 파이어월이라고 했더군요. 그리고 이동 전화기, 텔레비전, 또 다른 감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와 결합되어서 사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통합해서 중국 공산당은 그 국민의 사생활을 폐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이 기사는 미국을 포함한 서방 기업들이 이러한 시스템 구축에 협력하는 현실과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의 기술과 자본이 중국의 이런 기도에 계속해서 도움이 되게 하면 중국 국내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인권 파괴가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미 짐바브웨와 베네수엘라 등 10여 개 국가가 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화웨이에 조치를 취한 것은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충분하지는 못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보다 확실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몇 가지 미국 정부 차원의 대책을 포함하는 법률을 만들 것을 제안하면서 다음과 같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 법률에 대한 우리의 제안은 중국 정부에 대하여 의회가 중국이 감시 체제를 무기화함으로써 자유에 대한 위협을 가하는 정도를 인식하고 있으며 이 인권 침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시그널을 줄 것이다. 전체주의 정권에 비싼 대가를 지불시킬 때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 칼럼 내용이었습니다. 제 의견을 간단히 덧붙이겠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독재자들, 즉 국민의 반발을 원천 봉쇄하고 싶은 전체주의를 추구하는 자들에게 구미가 당기는 시스템이 될 겁니다. 디지털 기술은 이미 이런 데 사용할 의도만 있으면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발전해 왔다고 봅니다. 중국처럼 마음만 먹으면 기술적으로는 어렵지 않게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은 이렇게 전 국민의 사상과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지 오웰의 1984를 중국 공산당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에 사람이 살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런 상황을 남의 이야기로 그냥 넘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까지도 듭니다. 문제인이 중국이 하는 일이 이런 것임을 알고도 찬양을 하고 동참하고 협력하려고 하면서 이런 중국을 반대하는 국가들과는 등을 지려고 하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고 그랬다면 잘 알아보고 재고, 심사숙고하라고 해야 되겠습니다.